한 권의 고전 소설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찬사와 동시에 끊이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얽힌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책장이 아닙니다. 바로 한 비극적인 범죄 현장이죠.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한 암살자가 자신의 메시지처럼 사용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10대 소년을 만나봐야 합니다. 자, 홀든 콜필드의 방황의 주말. 사실 이야기 자체는 겉보기엔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3일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인공 콜든 콜필드를 소개하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16살인데 또 명문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참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한 그런 소년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요. 대신에 3일 동안 뉴욕 시내를 그냥 목적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도 가짜 같은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홀든을 움직이는 가장 큰 감정,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온통 가짜라는 혐오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구들, 마주치는 어른들의 위선까지 홀든은 이 모든 걸 가짜스러움, 원문으로는 포니함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이제 견디질 못해요. 자, 그럼 이 반항적인 소년이 그냥 모든 게 다 싫기만 한 걸까요? 과연 이 친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요? 알고 보면 이 모든 분노와 냉소 뒤에 홀든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애틋한 소망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 호밀밭의 파수꾼에 담겨 있어요. 이게 잘못 들은 노래 가사에서 온 아이디어인데요. 홀덴은 이런 상상을 해요. 넓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이 아찔한 절벽인 거죠. 자기는 거기 서서 아이들이 그 가짜 같은 어른들의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타락으로부터 순수함을 지키고 싶다는 그 열망.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을 단순한 10대의 성장통 이야기 이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실한 것을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외침인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면요, 이 책을 쓴 작가 J.D. 셀린저의 삶이 주인공 홀든의 생각과 너무나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셀린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한편으로는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를 써서 엄청난 문화적 아이콘이 됐죠. 그런데 현실은 명성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1953년에 그냥 시골로 훌쩍 들어가서 50년 넘게 완전한 은둔자로 살았어요. 명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책 표지에 절대 자기 사진 안 넣기, 개인적인 양력 같은 거 자세히 쓰지 않기, 평론가들의 칭찬이나 줄거리 요약 같은 것도 절대 못 놓게 했고요. 당연히 영화로 만드는 것도 절대 허락 안 했죠. 그러니까 셀린저한테도 세상은, 특히나 이 명성의 세계는 홀든이 말한 그 가짜 연극 무대 같았던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70년도도 더 지난 지금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반항아의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하고 또 논쟁하는 걸까요? 인기가 식기는커녕 보세요. 미국에서만 매년 25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이건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거쳐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된 셈이죠. 왜냐하면 이 책은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느끼면서 소외감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목소리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홀로 제정신인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위선에 맞서는 시대를 초월한 외침일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특권층 아이의 투정에 불과할까요? 아마 그 답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은 J.D. 셀린저의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 나온 지 70년이나 된 그냥 좀 슬픈 열대 소년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책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돈 많은 집 아들인데 어딘가 좀 위태로운 16살 소년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이 친구가 또 명문 사립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 가서 혼날 걱정을 해야 되는데 홀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얼굴 볼 생각 대신에 그냥 며칠 동안 뉴욕에 가서 잠수 타기로 결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뉴욕에서 뭘 하냐면요. 첫째 날에는 학교를 떠나서 일단 호텔에 자리를 잡고요. 둘째 날에는 수녀님들도 만나고 셀리 헤이즈라는 여자애랑 데이트는 완전 망치고 옛날 학교 친구도 만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동생 피비를 보려고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예전 선생님이랑 좀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되죠. 이 3일간의 여정이 진짜 혼란 그 자체인데 이게 그냥 도시를 헤매는 게 아니에요. 홀덴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홀든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사실 홀든의 시선을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죠. 그 단어는 바로 위선자, 영어로는 phony입니다. 홀든한테 위선자는 뭐냐면요. 진실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어른들을 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위선자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홀든이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홀든 눈에는 세상이 온통 위선자 투성이인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랑 데이트하는 셀리처럼 그냥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연극이 재밌다는 애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잘 나가는 작가가 된 자기 친형마저 할리우드의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하죠. 어딜 가나 위선이 보이니까 밑을 노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홀든의 이중성입니다. 그렇게나 위선을 혐오하면서 정작 자기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해요. 남들은 첫인상만 보고 다 편단해버리고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미워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냥 한 10대의 서툰 모습일까요? 이렇게 세상에 시니컬하지만 사실 홀든은 정말 미치도록 외로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헤매면서 어떻게든 진짜 소통을 할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시도들이 하나같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호텔에서 여자를 불렀는데 막상 오니까 그냥 대화만 하고 싶어 하다가 두들겨 맞기나 하고요. 데이트하던 셀리한테는 뜬금없이 우리 그냥 다 버리고 멀리 떠나자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막말을 퍼붓죠. 좀 어른스러운 대화를 나눠볼까 하고 찾아간 옛 친구는 홀든더러 미성숙하다면서 정신과 상담이나 받아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홀든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낄 때 홀든이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10살짜리 여동생 피비예요. 홀든은 피비를 보려고 집에 몰래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피비가 오빠의 마음을 관통하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오빠는 진짜로 좋아하는 게 있긴 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홀든은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던 아주 순수하고 이상적인 꿈 하나를 꺼내놓게 됩니다. 홀든의 그 까칠하고 분노에 찬 모습 뒤에는요, 사실 이런 순수한 꿈이 있었던 거죠. 뭐 좋은 직업을 갖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 같은 겁니다. 홀든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어린애들이 막 노는 거야. 근데 나는 아슬아슬한 절벽 옆에 서 있다가 애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가서 잡아주는 거지.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미친 소리 같지만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그거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홀든의 임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의 더러운 면, 위선적인 면에 빠지기 전에 자기가 딱 막아주는 그런 수호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정말 순수한 꿈 아닌가요?
이렇게 순수함을 지키고 싶다는 홀든의 열망은요,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동생 피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홀든이 여동생 피비가 회전목마 타는 걸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를 보는 건데 이 순간 홀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전 목마에는 손을 뻗어서 잡는 황금 링이 있거든요. 피비가 그걸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해요. 잘못하면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홀든의 첫 번째 본능은 뭘까요? 당연히 안 돼, 위험해! 라고 소리쳐서 막는 거였겠죠. 자기가 꿈꾸던 그 호밀밭의 파수꾼처럼요. 그런데 홀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홀든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아이들이 저 링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구나. 모든 위험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순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성장이라는 건 저렇게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어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홀든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아요. 소설은 홀든이 어떤 요양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며칠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모호하게 끝나요. 홀든은 치료를 받고 있고 곧 새로운 학교에 갈 거라고는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삶의 복잡성을 조금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어쩌면 홀든의 진짜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들의 투정일까요? 아니면 진정성을 찾아 헤매는 우리 모두의 길 잃은 청춘을 대변하는 목소리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계속 읽는 이유가 아닐까요?